네,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네, 먼저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102명이 발생했습니다. 물론 해외 유입이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어쨌든 엿새마다 지금 100명을 넘어섰는데 네. 교수님, 공교로운 건가요? 어제 1단계로 낮춘 날에 세 자릿수로 엿새만에 올라갔거든요. 이게 뭐 우연이겠죠. 어제는 네팔인 어학연수생들이 11명 있어서 29명의 외국인이 해외 유입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부산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 14명이 있어서 33명이 해외 유입이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수준으로 보면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은 어제까지 결과를 보면은 주말 효과가 있어서 진단검사 수가 5,000명밖에 안 됐었는데도 98명이 나와서 양성률이 1.89나 되었었던 것이 오늘은 일반적인 진단검사 수인 13,000건에서 102명이니까 사실은 양성률은 0.78%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. 근데 지금 서울 수도권의 숫자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10월 달 또 그 추석 연휴에 10월 4일까지의 추석 연휴가 아직 2주일은 다 안 됐습니다만은 그 영향으로는 뭐 거의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한글날이 10월 9일이 연휴였기 때문에 그 뒤에를 보려면은 아무래도 이번 주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또 이 월요일부터 지금 1단계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 환자 수의 증가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숫자이고 중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면은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사실상 지금 지난 6일 이후에 엿새 만에 다시 100명을 넘어선 건데 지금 추이라면은 그냥 좀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? 그렇죠.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은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환자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 8월 14일에 세 자리 숫자로 늘어난 이후 오늘까지 거의 10,000명이 지금 감염이 성립되었던 것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때의 그 환자 증가세를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대이동은 했지만 지역 안에서 휴가지 안에서 자기 자신들의 개인 위생이라든지 방역 수칙은 좀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이곤 있는데 이것들이 해이해지게 되면 또 언제 폭발적으로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이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신규 환자의 비율이 아직도 20% 가까이 19% 정도 되고 있거든요. 지금 이것이 안정적이라 1단계로 완화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서울 수도권인 경우는 아직도 환자들이 많이 발생할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1.5단계 정도의 강화된 1단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, 즉 겨울이 되어가는 시기에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병들도 유행할 수가 있고 우리 몸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올겨울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번 주일, 다음 주일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.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안심하면 안 됩니다. 전국 곳곳에서 아직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 발생을 하고 있는데 김민정 앵커 지금 대전의 한 어린이집이 비상이 걸렸다면서요? 그렇습니다. 지난 추석에 일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던 한 뒤에 이제 코로나 확진을 받은 원아와 또 함께 같은 보육실을 사용한 원아 등등이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. 교사, 직원이 4명이 확진이 됐고요. 관련 가족들도 8명 확진돼서 지금 현재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16명의 관련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교수님, 그런데 이번에 이 대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사실 모두 확진된 원아들이 모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생활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. 이건 뭐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오히려 어린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?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호흡기 계통이 완전하게 발달하지 못해서 혹시라도 호흡곤란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것뿐이고 가능하고 통제가 잘 된다면 마스크는 쓰는 것이 더 좋겠죠. 근데 여기서 이 사례에서 보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원아가 가정 모임, 즉 추석 때 가정 모임에서 감염이 된 이후에 전파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방역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.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원아들을 감염시키고 또 그 보육원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보호자들한테 감염이 되고 다시 가족으로 가고 지역사회로 가는 이 경로를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어린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므로 해서 감염을 막아줄 수는 있지만 그 원화 자체가 감염되어 있다고 그러면은
그 원아들 사이에서의 감염과 그 이후에 N차 감염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는, 권장하지 않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돌볼 때에는 예. 굉장히 조심을 해갖고 위생수칙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영아들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N차 감염이라는 것은 방역에서 막을 수밖에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런가 하면요.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9시간 생존할 수 있던 방역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. 어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개인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. 사람의 피부를 가지고 실험한 거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9시간 정도까지는 피부에서 생존하고 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그거보다 좀 적은 약 2시간이 안 되는 생존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시사점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손 씻기를 철저히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두 번째 예방법은 표면 소독을 좀 더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저희가 계속 그 사람의 손이 많이 가는 손잡이, 화장실 손잡이, 책상, 키보드, 핸드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면을 알코올이나 뭐 이런 소독제를 통해서 잘 닦아주는 그런 표면 소독을 열심히 해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. 피부에 9시간까지 살 수 있으면 물론 손 많이 씻고 소독 잘해야 될 것 같은데 호주 연구 결과 보니까 뭐 지폐나 휴대전화 액정 같은 경우에 최장 28일까지도 살아있다는데 사실 매일 만지는 것 중 하나잖아요, 이게. 그거는 좀 이 실험실 조건이라는 조건에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28일까지도 생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사실은 감염력은 점점 떨어집니다. 예. 그리고 지금 피부에서 9시간이라는 얘기도 9시간 생존력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9시간 동안에 호흡기를 만지지 않고 네네. 바로 손만 씻을 수 있다면 뭐 손 씻을 환경이 안 된다면은 손 소독제로 소독을 한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예.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. 지금 묻어 있는 순간에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감염은 되지 않을 것이고 네. 또 마스크를 벗기 전에 먼저 손을 씻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뭐 알코올도 말씀하시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락스를 희석해 갖고서 천에 묻혀서 닦는 겁니다. 그렇지만 예. 락스 냄새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. 마른 걸레나 물걸레를 한 번 더 닦아주시고 환기를 해주시면은 네. 그 소독제의 독성으로부터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그런 환기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. 즉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손잡이라든지 공동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살포가 아니라 우리가 그 천으로 닦아주는 것이 제일 좋은 100%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부터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. 교수님, 오늘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부터 먼저 시작되는 거죠? 예, 만 13세부터 18세 결국은 중고등학생들인데 네. 이 부분이 이제 무료 접종으로 문제가 생겼던 그 물량이었던 것인데 네. 그 물량 다 제거하고 지금 새로 보급을 해서 맞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예. 다음 주인 19일부터는 70세 이상, 26일부터는 62세 이상, 69세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올해 우리가 개인위생 잘하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닌다면은 독감이 그렇게 많이 유행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의 50% 정도가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다면은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. 올해는 꼭 맞으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. 네. 코로나19 소식 그리고 독감 백신 다시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까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. 백순영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